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특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초학력 보장,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제가 이 도표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두 분 후보님들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한가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한가한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펜이 가리키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7대 광역시 중에 7인데 그중에 2024년에 실시된 수능 시험에서 불경 32.7%가 7, 8, 9등급입니다. 또 이쪽에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수학과 2023년에 실시된 수능, 2024년에 실시된 수능에 국어와 수학이 7대 광역시 중 최하위고, 그리고 영어는 절대 평가로 돼서 겨우 지금 6위 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무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이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 이거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도 제대로 된 해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 3월에 이제 진단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중에서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해내고 맞춤형 어떤 AI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지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통합 강의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영식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험 스트레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문명국가 모두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혹독한 경쟁이 있고요. 놀리는 것도 교육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 배우셨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GRDP라고 그러죠. 1인당 GRDP가 거의 몇십 년 동안 1위인데 왜 학업 성적은 7개 광역시 중에 맨 마지막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그것도 아주 우하향의 정확한 그래프를 보이면서 이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영식 후보께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 사실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교육 논쟁을 벌일 때 항상 학력이 떨어졌다, 낮다 이제 이런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업의 성취를 측정하는 시험들은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성적이 낮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학생의 신장이 작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영양이라든가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처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자꾸 키만 잰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너무 궤변으로 흘러서 이만 말을 끊겠습니다. 좀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대규모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고 또 이거를 협동조합이나 지역대학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과 관련된 전문 단체에 맡기겠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1786이라고 하는 그 돌봄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부모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좀 소규모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너무 공급자 위주의 생각만 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죠. 예, 실제로 학교라는 곳에 돌봄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부 맡겼을 때 그 부담이 이제 전부 교직원들에게 돌아가고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직원들한테 맡기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직원에게 맡깁니까? 됐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그 1호 공약 3무 정책 중에 밤길 걱정 무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꿈 키움 심야 셔틀버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심야 셔틀버스가 다녀도 이걸 탈 만한 학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뭐 학원과 학교, 주거지 연결되는 저연버스라고 해도 이게 학교에서 2시, 3시에 학교를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예, 그거는 어떤 통계로 학생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렇다고 그렇게 아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자료를 안 한번 넘는. 내 네. 보시고 정말로 심야에 학생들이 동행하는 학생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구광열 후보 주도권을 가지시고 6분간 토론하십시오. 김주홍 후보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학력 저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저도 학력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 진단을 강화한다고만 하시지 그에 대해서 그렇다고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진단 이후에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간에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그 학생들을 말하자면 학력을 높일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설명드리죠. 예. 우선 방과 후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저희 그 온라인 통합 강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교 선생님들 강의뿐만 아니라 타교 선생님들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서 개별 보충 학습 수요를 학교에서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자습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식이 문제가 되죠. 이 석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혀 걱정 없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하겠다. 석식하고 그 학력 제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옛날에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식사가 안 된다고 다 나가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물론 그 않겠습니까? 방법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학력 제고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 선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지금 음.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은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방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답하신 것들은 대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니,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학생들이 예.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교 안에 학생이 없는데. 아니 그럼 난 모르는 학교가 말씀이세요. 그럼 학생이 없는데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방과 할 필요가 후- 어디 있습니까? 방과 후 수업을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간 자습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못 하고 그러면 있죠. 야간 자율학습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그 학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믿으시는지 아니, 그리고 그 그거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 해비주도 제가 볼 학습을 할 수 때는 있도록 하는 거지요. 모든 학생들이 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자율학습이 없어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교육 불신에서 사교육 쪽으로 효율을 더 느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학습보다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건 가지 사실과 않았습니까? 다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하셔야지. 그거는요. 아니, 무조건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하면은 아니, 구 후보님이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아니 말씀이죠. 제가 잘 예. 모르면은 학생들이 몰랐다 원해도 하면 그 부분에 학교에 대해서 머물 수 없도록 돼 있었던 제시를 하셔야지. 아니죠. 그거 무조건 저보고
후보 보고 그 제도가 당신은 모른다 이렇게 아니 그 접근하시는 제도가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학생들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그 시간까지 방황하던 거 모두 다 알고 계신 얘기 아닌가요? 그동안 그건 못했었습니다. 그거를 학교의 공간 자본을 이용해서 그 공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일제고사 쳐서 서열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줄세기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받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줄 세우지 않겠다고 제가 공약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을 매 네. 학기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줘서 학력 신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 맞죠?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그 관련되는 걸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 셋만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 공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셋만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결과를 당사자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알아야 될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봤으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권리는 학생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시험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다시 스트레스가 옛날에 그게 저 시험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활 수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문화 충격의 스트레스도 있고요. 가족 관계 스트레스도 제가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그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학력을 신장하다 보니까 학업에 그리고 성적에 집중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아니, 격하게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는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아니잖아요. 부분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게 중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분적이다.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강조됐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텐데 김주홍 후보는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권과 학생 인권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무로서의 강의가 전제되고요. 그 강의를 원활히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은 그거보다 포괄적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강의 시간에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치 인권의 문제인 양 일반화되고 그리고 아동학대과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결국은 선생님들이 전부 손을 놓아버리는 결과가 됐죠. 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도 학생 인권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교육하고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요. 더 나아가서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 회복에 힘쓰고 또 그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행정 처리와 같은 그런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홍 후보가 반론 또는 의견 제시 1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들을 제기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사가 혼자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누군가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했던 게 누군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떠한 지원을 교사분들한테 해야 된다 이미 공약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요원, 스포츠 지도사, 응급구조인력, 청소년 지도사 등이 교사와 함께 그 학생들을 대동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운영을 중심으로 이런 체험 활동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과 연계된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죠.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울산 지역사회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 하면 표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냐, 깃발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그분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성, 또 인격,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지키고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익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강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 오신 걸로 압니다. 이런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강열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과 기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영식 후보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그 부분에 지적당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행위를 사실 개인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울산 교육 전체의 기준이 하향된다는 그런 우려감을 많이 표시하는 유권자분들이 계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심지어 우리 교사 사회까지도, 또는 교육 가족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는 이제 이런 면들을 제가 봐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심지어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논란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 법률적인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죠. AI 시대 합니다만, 우리가 결국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을 가죠. 그런데 AI 시대에 대학에 지금 없어질 학과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학과들이 없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뭐 AI 시대는 데이터 중심 시대이고, 그다음에 개별 그 데이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일들은 직업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저도 그런 거에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단순한 일을 하는 직업이 오히려 살아남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오히려 먼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의사도, 그다음에 회계사도, 그리고 커다란 공장의 기사들도, 심지어 교수까지도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감으로서 미래 시대에 대한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조 후보께서는 전교조 울산 지부장, 또 교육연구소장 이런 보직을 지내셨고, 또 두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내셨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시대, 그 두 분의 그 교육감 시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뭐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고, 그 부분의 공과 그다음에 계승할 건 계승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AI 시대를 잘못 읽고 계시군요. AI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미래교육을 얘기할 때 그때 메타버스도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만에, 그것도 아마 중간 한 2년쯤에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왔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챗 GPT도 그렇고, 우리가 제미나이를 돌릴 때도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하고 문법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AI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처럼 예를 들면 소통형 리더십, 또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가진 리더십, 창의성, 공감, 협력, 인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홍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의 토론은 지난 8년간 울산 교육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2명의 진보 후보와 벌인 진땀나는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 데이터와 실천적 정책을 기반으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후보들보다 더 완벽하게 울산 교육을 감당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직전 진보 교육감들이 없으면 제대로 흘러서기가 안 되는 미숙아와도 같은 후보자, 그리고 지난 세월에 울산의 교육을 망치는 데에 조력했던 사이비 중도 후보자로는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AI 시대,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셈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김주홍을 믿어주십시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꿈을 찾는 울산 교육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